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과 관련해서 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 북한과의 교류를 하려고 했고 북한을 가려고 했고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그 배경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의 대선 플랜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가보시면 2018년 3월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그 보좌진 미투 사건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이제 어떻게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감옥살이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2018년 4월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또 수감 생활을 하고 얼마 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친문 주자들이 다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다. 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근데 이재명 당시 대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017년에 3위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나 이재명 있어? 라는 뭔가 이 효과가 있었고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북한과의 사업을 성과를 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개입이 됐는데 이 과정 전반이 투명하지 못하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구자홍 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왜 이렇게 남북관계 특히 방북을 추진했을까? 이거에 대한 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뭐 진정 있게 남북관계에 좀 그 물꼬를 트겠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좋은 뜻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경기도지사로서 이제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는데 이번 방북이 그러니까 정부가 막혀 있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방북을 성사해서 오히려 이것이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낸다라면 어떤 막혀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전국적인 인물로 키울 수 있는 어떤 빅 이벤트를 준비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것이 지금 검찰의 시각이고요. 예. 그걸 경기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더디고 시간적으로 또는 예산이 그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예. 민간 기업인 쌍방울은 대북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 속셈이 있고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는 대북 어떤 그 방북을 통해서 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예. 쌍방울 측에서 대납을 하고 특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으로 300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북한 측에 제공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측에서는 방어를 하겠습니다만 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선뜻 그 뭐랄까 이게 생각하시는 바가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사입해 봐야 될 게 이런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아까 우리 구자홍 차장께서 토론 서두에 잠깐 말씀을 주신 이 부분인데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강원지사, 최문순 지사는 초청을 받았는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는 방북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재명 당시 경쟁자였던 박원순을 등에 밀렸던 상황을 고려하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그 다음에 2019년에 결론적으로 800만 달러 100억 정도가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전 평론가가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남북 관련 업무라던가 접경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들으면 좀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다. 왜냐? 대선 주자가 아니라도 이 특수한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은 사실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평화 유지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 북부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유치라거나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남북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남경필 지사가 2015년에 뭐라 그러냐. 대북 관계 풀린 뒤 남북 협력 준비하면 늦는다라고 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했던 우수협력사를 찾아보고 정치적인 상황과 별개로 경기도는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손학규 지사 그리고 김문수 지사 때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기도지사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강원도도 접경 지역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지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심지어 거기 있는 군수님들도 보면 보수당 출신인데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걸 너무 대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또 뭐 굳이 대권과 연결시키려면 남북관계가 잘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경기도지사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예.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남경필 지사 때나 그럴 때도 이 쌍방울처럼 어떤 특정 기업이 중간에 개입이 됐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취재를 사실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쌍방울이라던가 어떤 기업이라던가 정치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 사람이다, 우리 정부가 이 기업이다가 아니라 북한 측이 이쪽과 만약에 관계가 있다면 더 선호하는 데가 이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서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좀 그렇군요. 봐야겠어요. 네. 그러나 예. 자꾸 이것을 마치 대납이나 불법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출신 의원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취지로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저번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보다는 이 대북 송금 이게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예. 뭐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한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에 그 일정한 제한이 있잖아요. 예. 또 의외성이 크고요. 휘발성도 굉장히 크고 3자 뇌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이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 이게 성남 FC 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닮은 꼴인가 보죠? 그렇죠. 일단 이제 제3자 뇌물에서 중요한 게 제3자냐 아니냐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판례는 이제 그 공동정범이나 가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제3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이게 가족이 돈을 받으면 직접 뇌물입니다. 이건 직접 뇌물이에요. 그다음에 공동정범이 돈을 받으면 그것도 이게 직접 뇌물입니다. 나머지 교사나 방조범은 제3자 뇌물이에요. 따라서 이게 북한도요. 북한도 충분히 제3자 뇌물에서 제3자 될 수 있다. 이게 첫째 중요하고 예. 그러면 이게 요건에 남는 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예. 이것만 이게 따지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안 따지는데 제3자 뇌물은 돈 받은 사람이 제3자이기 때문에 예. 요건을 까다롭게 하나 추가한 게 부정한 청탁인데 제가 보기에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결국 이게 추악한 뒷거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쌍방울은 북한에서 이게 사업을 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눠서 주가 조작 이런 이게 쌍방울도 이득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도 아까처럼 이게 정치적 이득이 있고 이게 추악한 뒷거래입니다. 이거는 이게 누가 봐도 부정한 청탁이고 자 기업인이요. 김성태 회장이 조폭 출신이지만 기업인이에요. 기업인은 절대 10원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런다? 자격이 예. 조건 없이 대가 없이는 안 줍니다. 예. 뭔가 이게 100배, 1000배 이익이 됐을 때 돈을 주잖아요. 따라서는 이거는 이게 쌍방울이 주가 조작이나 대북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이런 게 바로 부정한 청탁이 되기 때문에 예. 제3자 뇌물이 되고 참고로 이제 그 성남 FC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이게 찾아봤더니 예. 단일 끌어서는 이게 그 이재명 뇌물이 또 이게 대장동도 있잖아요. 예. 아마 이게 당군 일에 단일 끌어서는 최대 뇌물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32개 기업에서 일부 받아서 2천억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단일 끌어는 이게 최대 뇌물 사건입니다.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최종 확정됐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까지는 뭐 그걸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먼저 재판에 넘겨질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차근차근 지켜보도록 하면서